이른바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방안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비건 대표의 공개 만남 제안에도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5박 6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 네네. 자, 이번에 귀국한 후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대북 정책 특별 대표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는데. 네네. 자, 동아시아 방문 기간 중에 크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북한에게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말 시한을 정하고 이제 미국과의 만남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직은 시간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쪽 입장에서는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지금의 북미 프로세스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하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이 거기에 응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대화의 주도권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비건 부장관이 어쨌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네네. 한국에서 자기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열린 자세로 북한과 대화를 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북한의 열린 창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 네. 창을 열어놓고 상황 관리를 우선은 북측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국도 끈기 있게 좀 기다린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이 지금 사퍼 싸움을 펼치고 있는 지금 이 와중에 서로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를 기대하는 또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지금 행보가 지금 읽혀지고 있다. 결국 북미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화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자신이 손을 내미는 순간 밀린다 또는 끌려간다 이런 측면을 의식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역시 북한의 명분 차원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미국에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북미 지금 프로세스에 뭔가 변화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된 지 이제 10월 초에 있었으니까 이제 3개월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북미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요구 사항들을 좀 보면은 네네. 한미 연합 훈련 중단 그리고 첨단 무기의 이제 한반도 도입 금지 네네.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이제 북한의 만남을 요청하자고 이제 요청을 했지만은 네네. 비건 대표를 만났더라도 특별하게 접점을 찾지 못하지 않았느냐, 안 네네. 났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네. 하고요. 또 북미가 현재 국면들을 돌파하는데 미국이 북한 쪽에 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그 적극적인 대화, 또 북미 실무회담의 진전,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2020년도 한 해에 걸쳐서만큼은 예를 들면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한미 간의 모든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저는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전제는 북한의 적극적 의지가 행동으로 나올 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또 북한에 대한 민생 분야에서의 지금 제재 해제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가 이미 이제 유엔에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분야만큼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우선인 중단시키는 예를 들면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까지 그것을 중단시키면서 북한이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멍석을 깔아주는 이런 부분도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전제는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서로 이제 손뼉을 마주치는 이런 수준에 오면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그 카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북한이 이제 연말에 네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뭐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전원회의를 앞두고 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가 오늘 개최가 됐거든요. 근데 네네. 이 자리에서는 군 전반에 대한 조직 개편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네네. 왜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앞두고 네네. 이렇게 확대 군사 회의를 열었느냐 네네. 이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자의적 국방력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를 토의했다. 네. 이렇게 일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일 노동신문이나 네. 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렇게 자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당의 그 가장 중요한 기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고 네.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다.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좀 담은 그런 내용들을 토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또 그 토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당 중앙위원회 그 전원회의가 아마 지금 이제 이번 주죠.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이번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전원회에서의 결론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입장, 또 북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통해서 정리되고 그것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네네. 그 앞으로 열린 이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서 뭐 뭔가 중요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렸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은데. 네네. 근데 이 확대 회의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네네. 이 강경한 발언보다는 네네. 이 국방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북한이 정말 크리스마스 즈음이나 아니면은 연말에 네네. ICBM을 정말 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데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지금 뭐 오늘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나흘 정도 남았죠. 예,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북한의 그러한 발언들은 저는 그것이 ICBM 카드나 또는 핵실험 카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ICBM 카드를 쓰는 순간 그 카드는 거의 버린 카드가 된다라고 봅니다. 예.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시점에서 쓸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북한도 역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수준에서는 어떤 발언도 그 미국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워낙 큰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저강도 무력 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동창리에서의 그 엔진 연소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직접 예. 참관한달지 네네. 또는 SLBM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실험을 하는 이런 정도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ICBM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그 한참 후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청두에서 내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북미 간의 이제 대화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 위상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통화를 한 상태고 네네.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이 비핵화 대화에 다시금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자, 양국 정상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비핵화 협상을 두고 이 묘안을 좀 짜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건 우리의 이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중국은 그 역할을 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한달지 또는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좋은 신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 지금의 국면에서 파국적 상황 또는 나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는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북측의 주요 인사들에게 많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네.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미국에도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미가 좀 더 지금의 국면들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내면서 좀 더 내년 상황을 맞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실무회담의 조기 개최를 위해서 중국, 한국 또 일본, 러시아도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면서 미국, 북한이 그러한 대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될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네네.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초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 수산물 수출 규제 해제라든지 북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네네.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제재 대상 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서 대화를 네네. 좀 나서보자라고 네네. 한다면은 이것을 좀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네네. 부분들이 좀 관심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당장 북미가 워낙 맞서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의 그런 그 역할이 도드라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오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22일 오늘이고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이 동원되면서 노동자들의 송환이 아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자 문제를 다른 노동자 취업 비자를 다른 형태의 비자로 바꾼다 할지 네. 이런 노력들을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지금 중국, 러시아가 제기한 이런 결의안 초안들은 사실상 북미 부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 지금의 국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반발짝씩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안들이 활용되면서 북미가 지금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